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MTS로 단타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실시간 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줘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타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제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스맥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내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장 초반에 매수할 것인지 혹은 종가에 들어갈 것인지 다음날 눌림 구간에서 들어갈 것인지를 차트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상한가를 경신하고 나서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5일선을 기준으로 양 패턴이 완성됩니다. 상한가 플러스 양음양 패턴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마친 세력들이 단기간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고가를 계속 돌파하면서 오늘 시가갭 뜨는 양봉 형태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상한가 구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종가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매매 전략이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맥이라는 종목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그래피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했는데 단기 상승 일파 구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력들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매집을 만들고 바로 상한가를 형성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매집 이후에 상한가 패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상한가 이후에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드는데 지금은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앞에 물량을 소화시키고 고가를 돌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패턴과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 일파 구간에서 모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인데 아까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양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고가를 돌파하면서 5일선을 지지했다면 지금은 매집 상한가 패턴이 나오고 나서 고가를 돌파하고 5일선을 지지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단기 상승 추세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서 캔들을 확인하고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급등주의 대표적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맥을 제치고 고영이라는 종목이 지금 1등으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1순위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맥과 마찬가지로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준 다음에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타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양음 이후에 주가가 21선까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적산병이 완성된 다음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역시도 시가에 들어갈 수 있지만 확률상 봤을 때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종가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마치고 나서 거래대금과 이평선, 캔들이 괜찮다면 우리가 추후에 타점을 잡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영이라는 종목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찾아봐야겠죠. 자, 보시면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양음 이후에 단기 상승 일파 구간이 나오고 나서 21선까지 빠진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 캔들이 두 번 연속 나오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고영은 여기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갔던 반면에 지금 온코크로스는 앞에 패턴 자체는 비슷하지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해 봤을 때 딱 보면 알겠지만 앞에 매물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까 고영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상태에서 양음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눌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상승 패턴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타점을 다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비슷한 패턴이 어떤 게 있는지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린 PTS라는 종목이 있는데 양음으로 단기 상승 일파가 나오고 나서
60일선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고영과 온코크로스 차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빠지고 나서 상한가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면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음양음 이후에 눌림 패턴을 정리해 봤을 때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적산병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차익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시가보다는 종가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캔들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거래대금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린 PTS 같은 경우에는 양음양음 이후에 주가가 눌리다가 매집을 하고 나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가 갭이 어떻게 뜨는지 호가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시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캔들, 거래대금, 이평선, 매물대의 위치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M자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상으로 주가가 눌린다면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20% 가까이 오른 상황 속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어떻게 캔들과 거래대금이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 타점을 잡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등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장대 연봉이 나오고 나서 횡형 캔들이 형성된 다음에 바닥을 찍고 매집 구간을 마치고 단기 박스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박스권의 저항 라인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규 상장주 단기 박스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윗꼬리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호가창상으로 세력들의 매수세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인에서 내가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뚫어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음봉이 나올 때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더 보자면 S2W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SW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단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이 단기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일 단타 관점에서 돌파 매매로 짧게 먹고 나오거나 이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음봉으로 빠질 때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돌파로 내가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는 패턴이고 눌림 매매 관점에서 물량을 천천히 들고 갈 수도 있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백스라는 종목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 상승파동 이후에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장기 이평선 61선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패턴과 비슷한 종목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파동 이후에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수렴 구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정석적인 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뚫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뚫기 전에 장대양봉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시가갭을 같이 확인하고 나서 그때 종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니언스처럼 주가가 쭉 올라가고 단기 고점을 찍은 다음에 빠지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뚫기 직전에 캔들과 거래대금, 시가갭이 어떻게 떴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종가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실시간 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시초가에 들어갈 종목, 종가에 들어갈 종목,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종목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나 장 초반에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때 그 종목 한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AB온이라는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선정했으며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실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B온 일봉 차트 보시면 점상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유성형 캔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장기 평선 돌파하는 상한가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점상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점상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신고가 영역에서 매물을 소화한 채 점상이 나온다면, 즉 높은 구간에서 점상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경우처럼 주가가 높이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처럼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점상으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해서 시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점상 패턴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아까 1번, 2번과는 다르게 지금은 점상 이후에 유성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바닥 구간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점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한가로 주가를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화해 보자면 점상이 나오고 나서 유성형 캔들이 형성되고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여기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력들이 상한가를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구간에서 만든 케이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시가 매매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심층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번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고가 영역에서 점상이 나온 다음에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빠지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AB온과는 다르게 상한가를 만든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젠셀이라는 종목 보시면 이번 패턴을 이용해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도 같이 보시면 점상이 바닥 구간에서 나오고 나서 상승 일파 구간이 완성되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V자 구간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힘만 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상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크라우드웍스, 바이젠셀, 비보존 제약, 에이비온, 점상 패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가 매매 관점으로 제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TS로 주문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키움 주문, 일반 주문보다는 호가 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단기 투자자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결 강도,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체결 속도가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HTS와 비슷한 기능을 MTS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매매 영상을 보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265원 시가에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단기 상승 일파 구간에서 원칙 매도를 진행하면 되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단기 투자자다 보니 당연히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원칙적으로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봉의 종가 라인처럼 중요한 라인을 설정하고 그 라인을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세력들의 의도를 읽은 다음에 유동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3번을 이용해서 손절 라인 원칙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시초가 갭 출발하고 나서 살짝 오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 대금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약 2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세력들의 물량이라면 장대 연봉이 나올 때 20억이 아니라 적어도 200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들어오면서 분봉상 장대음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일부 겁주기 물량이 나오면서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등하는지만 체크하면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굳이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U자 형태나 V자 형태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오는 구간에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원칙 매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겨서 보시면 지금 장대 음봉으로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분봉상 양봉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매 이후에 세력들이 지지라인을 받쳐주면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V자로 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주문 화면으로 넘어가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도 주문창으로 넘어가서 원칙 매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4,420원에 매도를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결 강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도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MTS 단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조회 순위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종목을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내 머릿속에 하나하나 종목들이 있어야 되고요. 시초가에 들어갈 것인지 종가에 들어갈 것인지 장중에 눌림 구간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종목을 선별했다면 당연히 주문을 넣어줘야 되는데 호가 주문을 통해서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매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차트 화면과 주문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가령 원칙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차트를 통해서 유동적인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원칙 상승 일파 구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MTS 단타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오늘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주도 섹터 분석이라고 해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주도 섹터 후보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